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매우 중요한 건강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몸의 특정 부위가 계속 가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려워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가려움증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졌거나 계절이 바뀌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이런 가려움증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변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작년 가을부터 등 쪽이 계속 가려워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것이라 생각하고 보습 크림을 바르며 참으셨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져서 피가 날 정도로 긁게 되었고 결국 가족들의 강력한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초기 단계의 피부암 진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박 어르신은 단순히 가려움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암의 신호였다니 정말 놀랐다며 만약 가족들이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가려움증이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작은 상처나 트러블도 금세 나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신호도 놓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다는 점입니다. 또한 병원에 가서 괜히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참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위험한 가려움증 부위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가려움증이 암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려움증과 암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이 어떻게 암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사실 의학적으로 매우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들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피부에 영향을 미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스타민, 사이토카인,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염증 물질들이 피부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암세포가 자라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거나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의 경우 환자의 70% 이상에서 가려움증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김영수 교수는 가려움증은 암에 흔하지 않지만 중요한 초기 증상 중 하나로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원인 불명의 가려움증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의 가려움증은 대부분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이지만 고령자의 경우 내과적 질환이나 암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등과 어깨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피부암과 림프종의 신호등과 어깨 부위가 계속해서 가렵다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과 연관될 수 있으며 특히 피부암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암과 등 부위 가려움증의 관계 등과 어깨는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입니다. 젊었을 때 농사일이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된 피부에는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 흑색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부암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김정희 할머니 1세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2년 전부터 등 위쪽, 특히 어깨뼈 사이 부분이 계속 가려워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긁기 위해 등 긁개를 항상 옆에 두고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자꾸 등을 긁으시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철이라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보습제도 발라보고 가습기도 틀어놓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김 할머니의 며느리 사샤웅희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목욕을 도와드리던 며느리가 할머니 등에 이상한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김이나 검버섯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모양이 불규칙하고 색깔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 흑색종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다고 하시면서 만약 더 늦었다면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현재 수술을 통해 병변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신 후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림프종과 등 부위 가려움증 등과 어깨 부위의 가려움증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림프종은 림프절에서 시작되는 암으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림프절이 붓고 이때 주변 신경을 압박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거나 일반적인 가려움증 완화 방법으로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상철 어르신은 지난해 여름부터 어깨와 등 부위가 밤마다 심하게 가려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밤만 되면 미칠 듯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등을 긁어줘도 시원하지 않고서 오히려 더 가려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을이 되어도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날씨가 서늘해졌는데도 가려움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CT 촬영을 받은 결과 호지킨 림프종 초기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림프종의 특징 중 하나가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피부약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하셨어요. 이 어르신은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며 치료 시작 후 가려움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등과 어깨 부위 가려움증 자가 점검법 등과 어깨 부위의 가려움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울을 이용한 관찰. 큰 거울 앞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등 쪽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붉은 반점이나 변색된 부분, 작은 혹이나 돌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가려움증 패턴 기록. 언제 더 가려운지, 어떤 활동 후에 악화되는지 등을 메모해 두시면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피부 변화 관찰. 가려운 부위의 피부 색깔이나 질감이 변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4.
림프절 확인.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에 림프절이 부어오르지 않았는지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두 번째, 손바닥과 발바닥의 이상한 가려움, 간암과 췌장암의 신호.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위는 다른 피부 부위에 비해 가려움증이 잘 발생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증이 특별한 이유. 손바닥과 발바닥의 피부는 다른 부위와 구조가 다릅니다. 각질층이 두껍고 신경분포도 특별한 이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간이나 췌장 같은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속의 독소나 염증 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신경이 민감한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가려움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암과 손바닥 가려움증.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최봉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6개월 전부터 손바닥이 계속 가려워서 밤낮 없이 긁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집안일을 제가 다 하게 되었거든요. 핸드크림을 발라도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손바닥이 마치 안에서부터 가려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밤에는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바닥까지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걸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긁고 싶은 충동을 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결과 췌장암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효소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이것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손바닥과 발바닥 같은 민감한 부위에서 가려움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할아버지는 현재 수술을 받으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며 만약 가족들이 병원에 가라고 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치료 효과가 좋아 현재는 가려움증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간 기능 이상과 손바닥 가려움증.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증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간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부로 배출되려고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신경이 민감한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박미영 할머니는 작년 봄부터 손바닥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학세제 때문인 줄 알고 순환세제로 바꿔보기도 하고 고무장갑도 끼고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연고를 처방받아 발랐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가려움증과 함께 피로감이 심해지고 가끔 오른쪽 배 윗부분이 묵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화 초기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손바닥에 가려움증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박 할머니는 현재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통해 간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손바닥이 가려운 것이 간 때문이었다니 정말 놀랐어요. 만약 계속 피부과에서만 치료받았다면 간 문제는 더 악화되었을 거예요.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증 자가점검법.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증을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1. 색깔 변화 확인. 가려움증과 함께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색깔이 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노랗게 변하거나 붉어졌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혈관 패턴 관찰. 손바닥에 작은 붉은 점들이나 거미줄 모양의 혈관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3. 부종 여부 확인. 손이나 발이 평소보다 붓는지 관찰해 보세요. 4. 동반 증상 점검. 피로감,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등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목과 겨드랑이 부위의 가려움. 림프계 질환과 갑상선암의 신호. 목과 겨드랑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림프계 질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서 림프종이나 다른 혈액암의 초기 증상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림프계와 목, 겨드랑이 가려움증의 관계. 목과 겨드랑이 부위의 가려움증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 부위의 림프절이 온몸의 림프액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종의 경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림프절이 커지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시는 정우진 어르신 66세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작년 겨울부터 목 양쪽과 겨드랑이가 심하게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목도리나 스웨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했어요. 겨울철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봄이 되어 옷차림이 가벼워져도 증상이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목을 긁다가 아내가 보니까 목 옆쪽에 작은 혹 같은 것이 만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만져보니 콩알만한 것이 몇 개 있었어요. 가려움증과 함께 목 부위에 작은 혹 같은 것이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염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목과 겨드랑이의 가려움증이 림프종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림프절이 커지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 어르신은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며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암과 목 부위 가려움증. 목과 겨드랑이 부위의 가려움증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갑상선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으로 이곳에 암이 생기면 주변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김순자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목 앞쪽이 가렵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목이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목을 만지게 되고 가려워서 긁다 보니 빨갛게 되더라고요. 가려움증과 함께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을 삼킬 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목을 만져보니 작은 혹이 느껴졌습니다. 목을 만져보니 오른쪽에 작은 혹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유두암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목이 가려운 것이 갑상선 암 때문이었다니 정말 놀랐다고 하시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목과 겨드랑이 부위 가려움증 자가점검법. 목과 겨드랑이 부위의 가려움증을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1. 거울을 이용한 목 관찰. 거울 앞에서 목을 좌우로 돌려보며
가려운 부위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붓기나 색깔 변화, 작은 혹이나 돌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겨드랑이 검사. 팔을 들어 올려서 겨드랑이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특히 림프절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만져보아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림프절 촉진. 목 양옆, 턱 아래, 쇄골 위쪽을 부드럽게 만져보며 콩알 크기 이상의 혹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동반 증상 확인. 발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네 번째, 복부와 옆구리 부위의 가려움. 내장기관 암의 신호. 복부와 옆구리 부위의 가려움증은 내장기관의 암, 특히 신장암, 간암 또는 대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여러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신장암과 옆구리 가려움증. 복부 가려움증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복각 내에 있는 장기들의 이상이 복벽으로 전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피부에 영향을 주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시는 이영호 어르신 8세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작년부터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계속 가려워서 밤낮 없이 긁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벨트가 꽉 조여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넉넉한 옷을 입어봤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가려움증과 함께 가끔 옆구리에 둔한 통증도 느껴졌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셨습니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허리나 옆구리가 아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증보다는 가려움증이 더 심했어요. 옷 위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긁으면 잠깐 나아지다가 또 가려워지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가족들의 강력한 권유로 병원을 찾은 결과 신장암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신장암의 경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때로는 옆구리 부위의 가려움증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어르신은 현재 수술을 통해 암을 제거한 후 회복 과정에 있으며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않고 병원에 와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계속 참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간암과 복부 가려움증. 복부 가려움증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간암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인데 간에 문제가 생기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오른쪽 윗부분의 가려움증은 간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박정순 할머니는 8개월 전부터 배 오른쪽 윗부분이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보습제를 열심히 발랐어요. 겨울철이니까 당연히 건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보습제를 발라도 가습기를 틀어놓아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배를 긁다가 상처가 나도 또 가려워서 긁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상처가 덧나기도 했어요. 가려움증과 함께 가끔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없어졌지만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 부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간암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간암이 진행되면서 간 기능이 떨어져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복부 피부에 가려움증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박 할머니는 단순히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병이었다니 정말 놀랐다고 하시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수술과 치료를 통해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대장암과 복부 가려움증. 복부 가려움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대장암을 들 수 있습니다.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염증 물질이나 독소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복부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의 최기철 어르신은 6개월 전부터 배꼽 주변이 계속 가려워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꼽 주변이 더러워져서 그런 줄 알고 깨끗이 씻어봤는데도 가려움증이 계속되더라고요. 가려움증과 함께 변비가 심해지고 가끔 혈변이 나오기도 했지만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비도 생기고 치질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배가 가려운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암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최 어르신은 현재 수술을 받으신 후 회복 중이시며 복부 가려움증이 대장암의 신호였다니 정말 신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부와 옆구리 가려움증 자가점검법. 복부와 옆구리 부위의 가려움증을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1. 정확한 위치 파악. 가려운 부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 부위에 어떤 장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2. 동반 증상 확인.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식욕부진, 체중 변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변화 관찰. 대변의 색깔이나 형태, 배변 횟수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복부 촉진. 가려운 부위를 부드럽게 만져보며 혹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5번째, 다리와 발목 부위의 가려움. 혈액암과 순환기 질환의 신호. 다리와 발목 부위의 가려움증은 혈액순환 장애나 혈액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혈액암과 다리 가려움증. 다리와 발목 부위의 가려움증이 위험한 이유는 이 부위에 혈액이 정체되기 쉽고 혈액암이나 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이 있으면 혈액 구성에 이상이 생겨 말초 혈관에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시는 강희자 할머니의 사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강 할머니는 지난해부터 종아리와 발목 부위가 심하게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다리가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마사지를 받거나 온찜질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면 잠깐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몇 시간 지나면 더 가려워지더라고요. 특히 밤에는 미칠 듯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려움증과 함께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붓는 것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붓기도 심해지고 가려움증도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질 정도가 되어 병원을 찾은 결과 만성 림프성 백혈병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리와 발목의 가려움증이 혈액암의 초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백혈병 세포들이 혈액 속에서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어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강 할머니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며 치료 시작 후 가려움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가려운 것이 이렇게 심각한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면서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뇨병 합병증과 다리 가려움증. 다리와 발목 부위의 가려움증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당뇨병 합병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어 다리와 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의 김철수 어르신 B씨는 6개월 전부터 발목과 발가락 사이가 심하게 가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랐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발가락 사이뿐만 아니라 발바닥, 발등까지 가려움증이 번져갔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가려운 것은 무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발바닥이나 발등까지 가려워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무좀 연고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가려움증과 함께 발가락 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끝을 만져보면 감각이 둔한 것 같고 가끔 저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은 결과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번 검사를 통해 당뇨병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서 신경이 손상되어 가려움증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어르신은 현재 당뇨병 치료와 함께 신경병증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혈관 질환과 다리 가려움증. 다리 가려움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말초 혈관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오정남 할머니는 작년부터 왼쪽 다리 전체가 가려워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는 괜찮은데 왼쪽 다리만 가려워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려움증과 함께 왼쪽 다리가 차갑고 저린 느낌도 들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만져보면 오른쪽보다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저린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 동맥 질환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왼쪽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려움증과 통증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리와 발목 가려움증 자가점검법. 다리와 발목 부위의 가려움증을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1. 피부 색깔 변화. 가려운 부위의 피부 색깔이 변했는지, 특히 검게 변하거나 붉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부종 확인. 다리나 발목에 부기가 있는지, 양쪽 자리의 굵기가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3. 혈관 관찰.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거나 거미줄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4. 감각 변화. 저림, 무감각, 차가운 느낌 등의 감각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5. 상처 치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쉽게 생기는지 관찰해 보세요. 의료진이 말하는 가려움증과 암의 연관성 전문의들의 견해.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김영수 교수는 가려움증은 암에 흔하지 않지만 중요한 초기 증상 중 하나로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원인 불명의 가려움증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분비하는 특정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혈액암의 경우 70% 이상의 환자에서 가려움증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이미정 교수는 일반적인 피부 질환과 암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암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밤에 더 심해지고 일반적인 가려움증 완화 방법으로도 호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려운 부위가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나타나거나 가려움증과 함께 체중 감소, 발열, 야간 발한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되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박준혁 교수는 고령자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암의 초기 신호를 놓치기 쉽다며, 특히 가려움증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보기보다는 내과적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가려움증의 종류별 특징. 암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피부 트러블과는 다른 특징들을 보입니다. 1. 지속성. 2주 이상 계속되며 일반적인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2. 야간 악화.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전신성. 특정 부위가 아닌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동반 증상. 체중 감소, 발열, 야간 발한, 피로감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치료 반응. 일반적인 가려움증 치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